자, 교재는 593페이지 35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상해, 폭행, 사망 같은 경우에 263조가 적용되죠. 따라서 원인에게 판명되지 않았을 때는 263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정범 예에 따라서 처벌됩니다. 2번. 연락을 받고 왔다 했으므로 동시범 문제는 성립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원인의 A가 판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시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263조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거증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게끔 되어 있는데 상해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벗어날 수도 있겠죠. 틀렸습니다. 어떨 때요? 밑에 보면 거증 책임 지는 것은 맞는데 피고인이 개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4번 가죠. 강간죄 같은 경우에는 보복을 달리하기 때문에 203조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자, 36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이죠. 1번 갑니다. 역시 풀었죠? 강간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고 상해, 폭행, 사망 결과 발생했을 때 판명되지 않았다면 263조가 적용되기 때문에요. 공동정범 예에 따라서 처벌됩니다. 자, 3번. 만일 흉기로 얼굴을 찍은 것이 피고인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랬다면 밑에 그 상해 부분까지 죄책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어느 한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없다는 말은 가해 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다는 거예요. 분명치 않다는 말은 독립행위 경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19조든 263조든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밑에 흉기에 따른 상해 부분까지 죄책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해설 갑니다. 여기 나와 있죠? 중요한 판례인데요. 자, 동시범위라고 하는 것은요, 두 사람 이상이 가해 행위를 하였다는 이 독립행위 경합이 나와 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명치 않다면 동시범위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밑에 보면 피고인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역시 동시범위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흉기에 따른 상해 부분까지 죄책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고 본 거예요. 4번 질문. 자, 일방의 의사만 갖고서는 동시범위로 처단할 수가 없다. 동시범위 되죠? 일방의 의사만 갖고서는 공동정범이 안 되는 것이지 동시범위 가능합니다. 틀렸습니다. 37번.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이죠. 일단 옳은 것은요. 니은 동그라미, 비읍 동그라미. 자, 동시범으로 인정되는 자들은 모두 공동정범이다. 아닙니다. 이 둘은 상극입니다. 공동정범이 있는 곳에 동시범이 없고 동시범이 있는 곳에 공동정범이 없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자, 공범관계의 경우에는 동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쵸? 이게 맞는 거죠. 가해 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다면 그때는 동시범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223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동시든 이시든 상해가 경합하여 사망 결과 발생하면 263조가 적용되죠. 틀렸습니다. 자, 살해하고자 총을 쏘았다.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263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때는 19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각자가 미수가 됩니다. 폭행치사상, 상해치사상은 적용되지만 과실범, 강간범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옳은 질문. 자, 38번입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정답은 4번이죠. 자,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미음. 자, 기역번 갑니다. 자, 범의 결과 입증이 불분명하면 각자가 미수가 되죠. 19조에 따라서 상호 의사 연락 없이 이시 살인 결과가 발생했는데 누구인 것인지 불명할 때는 각자가 미수가 됩니다. 살인 결과잖아요. 상해 결과가 아니라 살인 결과이기 때문에 19조가 적용됩니다.
자, 디귿번. 이시, 상해, 사망, 상해 사망이기 때문에 263조가 적용되는 거죠. 따라서 공동조무위에 따라서 처벌됩니다. 의사 연락이 없다. 그럼 동시범위고요. 누구의 행위인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은 독립행위 경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그때는 19조든 263조든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해 부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그때는 뭐다? 19조 263조 자체가 적용되질 않아요. 자, 강간범 같은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랬죠. 공동조무위에 따라서 처벌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39번.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뭐 옛날 문제지만요. 하나씩 하나씩 빼어서 출제될 수 있어요. 좋은 문제들 많습니다. 자, 싸움이 붙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 이를 발견한 을은 갑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병을 폭행하였고 병은 을의 폭행으로 사망을 했다. 누구로부터 사망했다고요? 을의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말은 원인 행위가 판명된 거죠. 판명된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동시범 특례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19조든 223조든 19조나 223조는 원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판명되면 판명된 대로 처벌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을의 폭행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을은 뭐가 되는 거죠? 을은 폭행치사죄가 되는 것이고 갑은요. 갑은 사망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폭행죄만 되는 거죠. 폭행죄만. 그래서 공동정범이 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을은 폭행치사죄. 자, 2번 갑니다. 자, 강도의사로 폭행하여 실신시켰다.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갑이 이러한 사정을 듣고 함께 합심하여 재물을 가져갔다고 했을 때 강도죄의 공범이 될까? 승계적 공동정범인데요. 가담자는 가담 이후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로만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강도는 혼자 한 거예요. 그래서 강도죄의 공동정범은 되지를 않습니다. 자, 3번. 살해하기로 공모를 했다. 자, 근데 당일날 갑은 범행을 하기 싫어서 저수로 나가지 않았지만 을은 병을 만나 을은 그를 저수지에 던져서 살해를 했다. 공범이 될까요? 저수로 나가지 않았다는 말은 범행을 포기했다는 말이잖아요. 포기. 그쵸? 착수전의 포기죠. 착수전의 포기는 이탈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단독범이고요. 다만 이 갑은 뭐가 됩니까? 공모했기 때문에 살인 음모죄가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4번. 강간하였다. 우연히 지나가던 이 사람이 또다시 강간하였다. 부상을 입었는데 판명되지 않았다. 각각 단독범이 되는 거죠. 그 상해의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223조가 적용되지 않다 보니 각각 강간죄의 정범이 됩니다. 옳은 질문. 상해하였다, 사망하였다, 판명되지 않았다. 그럼 뭐가 되죠?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조항이 적용되다 보니 상해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단독정범 틀렸습니다. 공동정범이 아니고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기수 처리를 하는 겁니다. 40번 문제. 합동범 문제입니다. 자, 작년과 올해 검찰직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 검찰이다 보니까 이제 중복되는 건 빼고 이제 지문이 5개가 된 겁니다. 답은 4번하고 5번. 1번 가죠. 강도 기회에 살해를 했다. 예견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는 말은 예견할 수 있었던 얘기네요. 그래 강도치사가 되는 겁니다.
택시 강도를 하기로 모의했는데 착수 전에 이탈 도주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공동정범 교사 방조의 구별 기준은 일반 원칙에 따른다. 맞죠? 자, 그 결과 범행 현장에 존재하지 않은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현장에 있는 협동한 자도 방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요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기능적 행위 지배인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존재하지 않은 이자도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한다면 공범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공동 정범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공모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전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죠. 틀렸습니다. 협동관계를 이루어 근데 공모에 참여했는데 현장에 없는 자도 기능적 행위 지배의 유무를 불문하고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가 없다. 여기서 그랬잖아요.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를 한다면 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한 자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불문한다는 말도 틀렸고 행위 지배가 존재한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41번.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워낙 많이 나오는 판례죠. 칼을 들고 강도를 하기로 하였다. 칼을 휘둘렀다. 망을 본 자가 구체적으로 상해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견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칼을 공모했기 때문에 칼 들고 강도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해까지 갈 것이 공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견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상해죄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동정범 책임을 집니다. 강도 상해죄 둘 다 강도 상해죄가 되는 거죠. 2번 택시 강도를 하기로 모의를 하였다. 그런데 착수 전에 미리 도주해버렸다는 거죠. 그랬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탈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특수 강도죄의 합동범이 된다. 틀렸습니다. 3번 3인 이상 나와 있고요. 적어도 2인 이상 나와 있죠. 절도를 했다고 했을 때 이 사람 뭐가 됩니까? 특수 절도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3번 공모하였다. 장소 부근에서 대기를 하였다고 했을 때 합동절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3번이든 4번이든 될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42번 마지막 문제네요. 자, 특수 합동범이죠. 합동범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일단 옳은 것은 전부 다 됩니다. 1번을 보면 절도하기로 공모를 했다. 근데 그 부근에서 망을 봤잖아요. 이 망을 본 곳이 현장성이 있다고 보아서 특수절도가 됩니다. 부근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니은도 을병과 공모를 했고 400m 떨어진 곳인데 차에서 대기를 했다는 말도 이 400m 거리도 현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특수가 됩니다.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었다. 당연히 현장성을 구비했기 때문에 특수 절도가 됩니다. 자, 세 사람이 절도하기로 공모를 했고 갑은 감시하였고 을병은 함께 인출했다는 말은 을병은 뭐가 됩니까? 특수절도가 되는 거죠. 이때 갑은 그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그 합동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